이 영상에 언급되는 부동산 교수, 강사에 관한 콘텐츠는 극히 일부의 케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인물 및 현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나 뭐 기타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이걸 영상 작업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그 좀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수익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일단 그 부동산이나 뭐 여러 기타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만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진 게 굉장히 많아서 이제 뭘 실력이죠.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실력으로 기만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실은 속이 비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늘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쵸? 아시겠죠? 자신의 타이틀을 과장하는 겁니다. 크게 타이틀, 그러니까 내세우는 방법을 크게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제 칭하기가 민망하니까 소형 아파트 아니면 뭐 도시형 아파트 혹은 강소형 아파트, 이상한 끔찍한 혼종이 뭔지 아시죠? 이것저것 섞인 거, 이제 프로토스랑 저그가 섞인 게 혼종인데, 일단은 뭐 섞는 건 뭐가 다 이상한 것들은 다 뭐가 다 섞여 있어요. 이 부동산 판에서는. 그쵸? 그래서 도생은 소형 아파트, 도시형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은 레지던스 혹은 레지던스 호텔, 그리고 뭐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모델하우스에서 만나시는 그 상담사분들도 데스크 상담사 그리고 조직 분양 상담사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행사가 물건에 자신이 있으면 데스크 상담사를 깔고요, 자신이 없으면 조직 분양 상담사를 깝니다.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행사가 자신 있는 물건이니 데스크 상담사 분들은 명함을 받아보시면 주임, 대리, 과장, 끼케야 차장 정도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들, 이제 팀장급들이 차장이고 대부분 주임, 대리, 과장입니다. 근데 이 조직 분양 상담사 분들은 명함을 보시면 기본이 부장, 실장이고요. 본부장, 이사. 아니 무슨 이사가요? 아시겠지만 무슨 등기 이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무슨 그 회사에 오래 다녔다거나 무슨 업계 경력이 길다거나 해야 이사인데, 뭐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휘하의 조직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조직 분양 상담사분들의 이 직책이라는 건요, 뭐 경력과 뭐 그런 거 전혀 지난 그 전업, 그러니까 지난 직업이 뭔지 아무런 구애받지 상관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런 직책을 찍어줍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기만하려면 내 타이틀을 과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장, 실장, 본부장, 이사입니다. 다 똑같아요.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뭐 부동산 교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부동산 교수님들, 박사, 뭐 스타 강사는 뭐 정해진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교수, 박사는요, 아시죠? 그 대학교 가서 그 박사 학위 따신 분들이 박사고, 교수는 대학교 선생님들이 교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아주 엄정하게 칼같이 검색을 해봤는데, 교수, 박사 전혀 근거 없는 얘기죠. 근데 교수가 박사입니까? 뭐 박사가 뭐 나라 법에, 교수가 법에 정해져서, 교수는 뭐 대학교에서 무슨 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이거를 사칭하는 행위는 무슨 뭐 처벌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수, 박사, 이상하죠? 이 권위에 기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교수, 박사도 아닌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남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러한 호칭들을 쓰는 거예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돈 꺼달라고 오시는 분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음 달에 밀린 대금이 들어온다. 진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다 비슷한 겁니다. 나를 과장해야 돼요. 남들을 기만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기 위해서는 기만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과대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 강사, 교수, 박사님들, 네, 교수, 박사, 이분들 하시는 게 이제 뻔하죠. 이런 거 이제 유튜브나 보통 이런 분들 책 하나씩 내고 시작해요. 이제 라면 받침으로도 쓰지 못할 책을 최소 수량만 뽑아서 이제 블로그 이런 데다 올려놓죠. 나는 책 낸 사람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영업을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합니다. 주로 이제 뭐 요새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일본이 어떻고 무역 분쟁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시적인 얘기를 쫙 깔면서 정작 내용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 거시적인 얘기는 뭐 한 5분 나오다 말아요. 그리고 이 거시적인 얘기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번 강의를 들어가면 이건 30분 내에선 끝낼 수가 없어. 30분에서 무조건 1시간은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힘든 내용을 5분으로 압축하셔서 끝낸 다음에 결국에는 대부분 특정 현장이나 특정 물건, 뭐 오피스텔이든 뭐 생수기든 레지던스든 뭐든 물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거기에 직접 이제 뭐 초보, 그분들도 이제 초보가 있고 고수가 있겠죠. 초보분들은 이제 떡하니 화면 구석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데, 고수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이제 나중에 자기 뭐 카카오톡 플러스 아이디 같은 거, 그런 거 좀 있어 보이는 수단에다가 그 계정을 하나 파놓고선 글로 이제 연락을 해달라, 네, 궁금하면 해달라 뭐 해서 유료 회원 받는 이 초보분들도 계시고, 좀 중수분들은 이런 카톡을 이용해서 받으시고, 고수분들은, 그러니까 중수분들까지는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이제 초보분들이나 유료 회원이라서 회원비를 받거나 아니면 특정 현장, 대박 현장을 알려줄 테니 정보료를 받잖아요. 뭐 보통은 2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솔직히 뭐 딴 얘기 좀 말씀드리면, 요 초보 중수분들한테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분들은 한번 좀 당해 보셔도 싸다는 게 좀 표현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날로 먹으시려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날로 사인 몇 번 하고 정보를 약간 주고. 근데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냐? 유튜브 블로그로 일단 자기의 권위를 쌓는지, 이런 뭐 이런 거시적인 얘기 쭈르륵 해서 현장 얘기는 일체 안 하죠. 일체 안 하는데 카카오톡을 쓰든 뭘 쓰든 자기에게, 이분이 컨택할 수 있는 수단을 항상 남겨놓습니다. 컨택할 수 있는 수단을 남겨놓고요. 연락처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내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네, 순진하게 믿고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컨택을 가한 분한테 연락처를 얻어내는 방법은 그렇죠, 뭐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거고요. 이건 뭐 분양 상담사들이나 이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거니까 이 스킬은 그 능력이 없으신 분들, 도태되는 분들도 요 스킬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연락처 따는 스킬이요. 그래서 연락처를 따서 뭘 하느냐, 모델하우스가 있고요. 이제 강사가 있고요. 중간에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 낄 수도 있고요, 안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분들한테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저 사람이 이 정보를 알려줘서 이득을 취하는 게 없는데 왜 의심을 하겠냐, 이런 거죠. 이득을 취하는 게 없는데 유료 정보료를 받는다거나 유료 회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득이 없는데, 그쵸? 언뜻 생각하면 맞는 생각인데 이득이 없는데 왜 그럼 가르쳐 주는 거에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연락처가 이 사람한테 들어간 순간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상담을 하다가 특정 예를 들면 무슨 어느 특정 지역에 오피스텔이라고 칠게요. 오피스텔이라고 치고 물건을 하나 좋은 거라고 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이 가셨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셨어요. 가서 계약을 쭈르륵 들어가시면 이제 상담사가 이제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담사는요,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 입장에서 안내 데스크 방명록에 전화번호 쓰는 순간
옆에 있던 도우미분이 방명록에 있는 전화번호를 위쪽에 있는 영업사무실로 올리고요.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직접 자기가 등록을 하지는 않고 이분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여기 상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담사가 있겠죠. 상담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연락처가 이 사람한테 가 있고요. 이 사람은 안내 데스크에 자기 손님이라고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 놓습니다. 놔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지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을 하시면 오피스텔이라 그랬는데 이 채당 500, 150은 아파트고요. 오피스텔은 더 높아요. 800. MGM은 한 300 정도 되겠죠. 150은 대행사에서 가져가고 본부장 팀장이 이제 일부분을 가져가시고요. 이거는 맨 밑에 약간 실장 부장님들의 룰은 원래는 이분이 105피니까 300만 원이라고 치면 채당 계약을 했을 때 이러면 이분은 이거의 반절입니다. 반반을 해요. 맨 밑에 있는 실장 부장들이랑 이 소개해준 사람은 반반을 하는 게 바닥의 룰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이 사람 15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분들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짧게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급적 이런 150만 원만 받고도 이제 만족을 했어요. 만족을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만족을 안 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직접 인력을 수급해서 여기다가 영업팀을 아예 꾸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목 300, 팀장목 100, 400을 가져가겠죠. 이제 채당.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인력 수급이 안 되면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 부동산에서 조달을 합니다. 부동산에 보시면 업무 보조원이 있어요. 보통 부동산 실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기본급 100만 원에 알파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연계가 된 공인중개사에서 이 모델하우스로 업무 보조원 실장님들을 한 서너 명 파견해서 팀을 꾸립니다. 그러면 400에서 여기서 200을 가져가고 이 사람이 200을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계약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소개비가 이 분양파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루트로 가시던 간에 소개비가 발생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내가 그냥 현수막고 전화를 했다거나 뭘 어쨌다거나 어떤 케이스로 가시던 여러분들 모르게 뒤에서는 다 소개비가 돌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역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이제 소도시입니다. 인구 한 20만 명 되는 소도시예요. 이러면 전화 한 통 없이 아무한테도 말하는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모델하우스에 가셔도 여러분들 전화번호 때문에 뒤에서 수수료가 발생해요. 인구가 적으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다 그 지역 부동산에서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MGM을 받아가요. 이건 나중에 드릴 얘기고 이런 식으로 다 뒤에서는 수수료, 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간단하게만 수박에 이제 겉만 핥은 건데 무조건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타이틀을 부풀려서 조회수를 끌어내고 이 연락을 끌어내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당연하죠. 이거 꽁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 돈이 돈다는 얘기는 그렇게 건전한 이렇게 좋은 현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좋은 현장이 아닙니다. 좋은 현장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분양 상담사를 안 깔고요. 데스크 상담사를 깔 거예요. 소개 이런 거 개인적으로 약간 일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는 아니죠. 보통 이런 MGM이 돌고 이런 분들이 소개시켜주고 이런 약덕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끼어드는 이런 현장들은 좋은 현장이 당연히 아닙니다. 투자하기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릴 텐데 이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하면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저 제안이 올 만한 사람인가 과연 내가 저런 제안을 받을 만한 포지션이 있는가 그런 거죠. 그걸 항상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심을 한번 시작하시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그대로 행동할 거예요. 이분들이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담사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나쁜 부동산 고르는 방법에 어떻게 보면 짧지만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내실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